안녕하십니까. 서울디지털대학교 법무행정학과 이광진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목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그물망 속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법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서 일상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법이라고 하는 그물망 속에서 생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법의 내용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법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알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한 어떤 그 법의 그물망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그물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즉각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현대생활을 함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요. 제목처럼 내 손 안에 법령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실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위해서 이 동영상을 제작을 한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 군데에서 이러한 법령집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도 이렇게 무료로 법령집을 제공해 주는 공간도 있고요. 대법원에서도 법령집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법률을 만드는 기관인 국회에서도 현행 법령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러한 것들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법령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곳이 법제처이고, 그곳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가 바로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되기 때문에 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내용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현행 법령들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재개정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도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 곳에 접속을 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바로 이곳입니다.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을 제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첫 페이지에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정보, 물론 과거에 시행됐던 법령정보, 구법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내용들도 이렇게 제공을 해줘서 법령 연혀까지 찾아볼 수 있도록 모든 국가법령과 관련되는 내용을 제공해 주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겠고요. PC에서는 이제 위에 있는 URL에서 보시는 것처럼 www.go.kr 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치고서 들어가게 되면 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다양한 데이터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이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공데이터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법령이 약 한 4,500여 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그물망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이렇게 많은 4,500개 정도의 어떤 법령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갖다가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치법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치법규라고 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그런 조례나 규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 자치법규가 현재 제정돼서 시행되는 것이 한 9만 1,000여 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의 국가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한 4,500개, 그 다음에 자치법규라고 하는 것이 9만 1,000여 개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한 13,600여 건의 어떤 그런 제정법이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고,
그 밖에 어떤 법령 정보들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인 현재 그런 그 시행되고 있는 법률과 명령 그리고 자치법규라고 하는 것이 한 13,600여 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어떤 그 법그물망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야, 그렇게 많은 그러한 그 법령 속에 쌓여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간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되는 곳이 바로 이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뭐 그 동영상에서 제공해 드리는 부분은 PC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뭐 다양한 뭐 휴대폰에서 무료 어플을 갖다가 제공해 주는 공간에서 들어가셔서 국가법령정보라고 하는 그런 용어만 치고 검색을 해보게 되면 그런 그 안드로이드 기반이 됐건 애플폰이 됐건 관련되는 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앱이라고 하는 것이 또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앱을 휴대폰에 다운받아서 그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내 손 안에 있는 법령집을 그 휴대전화에 담아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점도 아울러 기억을 하시면 그 현행 법령을 갖다가 활용하거나 또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어떤 법이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그 내용을 핸드폰에서도 즉각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률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돈을 들여서 법전을 사지 않아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 정보를 뭐 휴대폰 또는 그 PC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법제처 등에서 제공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슬라이드에서 그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주택임대차라고 하는 부분이 미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주택임대차와 관련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좀 그 샘플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주택임대차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집어넣어 놨는데요. 이 그 검색창에 주택임대차라고 하는 검색어를 입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검색 버튼을 클릭을 해 보시면 이와 같은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방법과 관련하는 어떤 법무부령이나 대법원 규칙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예라고 써 있는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예정법률입니다.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 그 개정된 내용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정법률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자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것이 없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법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 예자가 붙은 것은 법률 내용이 개정이 됐지만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구나. 그리고 일정한 어떤 효력 발생 시점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법률의 효력이 그때부터는 이제 시행이 되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그 자리를 잡게 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 시행령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 법에서 다 담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그러한 부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시행령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것은 요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그 법령의 종류라고 하는 부분에서
헌법 75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의 개별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서 그 법률의 그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 입법의 종류를 대통령령이라고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의 형식이 바로 시행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법무부령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해진 요 규칙이 시행규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어떤 개별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서 그 내용을 좀 더 잘 세부적으로 정해놓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규칙 또는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현재의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1조의 목적, 적용 범위, 대항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쭉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약간 좀 옥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판자라고 하는 부분과 노란색의 연자라고 하는 부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판은 판례를 의미하고요. 연은 연혁이라고 하는 부분, 이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연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시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 부분을 갖다가 클릭을 해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판례가 대법원 또는 법원의 판결로서 해당 조문에 관련이 되는 판례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혁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 법률이 바로 직전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쭉 살펴볼 수 있는,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이러한 비교표를 제공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규정되어 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현재 규정되어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등에 관한 내용상의 차이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연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좀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일한 6조의 계약의 갱신과 6조의 계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동일한 조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던 요 예정법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은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행 법률이 앞으로 시행될 그러한 내용으로서 이러한 내용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시행이 되고 있지만 개정 법률이 시행이 되면 요 아래 옥색으로 표시되는 이 부분의 내용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있어서의 어떤 계약의 갱신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는 현재 시행되는 계약의 갱신에 관한 조항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될 법률상에서 보게 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약간 좀 그런 계약갱신의 어떤 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 조건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그런 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된다.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바뀐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가 현행 규정임에 반해서 개정 법률에서는 다시 또 이 경우도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개정이 돼서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 효력 발생일이 도달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러한 규정으로 적용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법률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쭉 살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언론 보도상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개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되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서 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앞으로는 계약의 갱신을 하려고 하게 되면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현재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뭐 계약갱신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런 그 기간이 끝난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그 계약갱신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바뀐 법률에서는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러한 계약갱신의 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의 어떤 내용상에 있어서의 그 효력, 그 다음에 규정 내용에 대한 어떤 변화된 것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방법으로 그런 그 법률의 내용을 갖다가 조금 좀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뭐 여기서 보게 되면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어떤 본다, 법률 용어로는 간주라고 하는 용어로 널리 좀 쓰이는 규정이 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어떤 법령 용어와 관련되는 그러한 부분, 뭐 할 수 있다 또는 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용어상에 있어서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법률을 읽을 때 나는 법률 지식이 없는데 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읽기는 읽었는데 한글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읽기는 읽었는데 갱신 거절이 뭐고 계약 조건의 변경이라고 하는, 특히 갱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 법령 용어집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데이터도 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그 부분들도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법령상의 의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좀 수월하게 그 내용을 읽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예정법률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뭐 주택임대차보호법만을 얘기를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한 부분, 다른 법령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심사항이 있는 법률의 내용을 찾아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연혁 내지는 변화된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법령 검색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사이트를 조금 바꿔서 그런 법률 용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어떠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법령 용어들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의 정보라고 하는 요 항목에 보시게 되면 법령용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도 되는데요. 이 법령용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는 영문법령도 있고 법률용어 사전 부분도 있고 라고 하는 부분들이 혼용이 되어 있어서 약간은 좀 그 법률용어의 의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좀 더 그 간이하게 법률 용어를 갖다가 검색할 수 있는 곳을 쭉 찾다 보게 되니까 법제처 산하의 그 연구기관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URL은 이제 그 www.krli.kr이라고 하는 한국법제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바로 그 상위에 있는 조그만 그 팝업 창으로 법령용어 검색이라고 하는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 보시면 이제 그 가나다 순으로 해가지고 찾고자 하는 그런 법률 용어도 있고 그 검색창에서 직접 집어 넣어서 찾아볼 수도 있는 그러한 그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그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법률 용어로서 이야기를 할 때 간주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살펴보게 되면 간주라고 하는 용어가 담고 있는 의미, 법규에 의한 의제, 뭐 갑이라는 사실과 본질적으로 다른 을이라는 사실을 법률상 갑이라는 사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간주라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간주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을 갖다가 이렇게 찾아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좀 이해하시는데 법전을 읽어보실 때 법률 조문을 읽어보실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그러면 임대차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살펴보게 되면 임대차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가지는 의미가 당사자의 일방, 임대인이 상대방인 임차인에게 목적물,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이 되겠죠. 그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즉 임차인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 뭐 월세나 보증금, 전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해서 임대차가 갖고 있는 법률적 의미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어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 내용을 읽어보시다가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법률 용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이트를 좀 달리 가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 법제연구원에서 제공해주는 법령용어 검색이라고 하는 항목을 좀 활용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해주는 것보다는 좀 더 간편하게 그 의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그런 그 법전을 읽으실 때, 법률을 읽으실 때의 어떤 이해 편의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그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먼저 전제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법률 용어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다른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미 이외에 다른 어떤 부분이 부여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 용어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국어사전 등과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뭐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보게 되면 그 사전 항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국어사전을 제공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찾는 그러한 용어들을 그 용어에서 그 사전에서 제공해 주는 그러한 의미대로 1차적으로는 좀 해석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어떤 법률적 의미 내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러한 어떤 별도의 어떤 법률 용어라고 하는 부분이 제공되는 법률 용어 사전에서 제공해 주는 의미로 그 해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국어 사전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의미 내용을 좀 확인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법령을 읽으시는데 큰 그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요. 이러한 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의 일정한 법령을 찾는 법 그리고 법령에서 그 나타나 있는 조문의 내용을 읽을 때 그 조문을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용어들의 어떤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번 그런 그 내 손안의 법령집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삼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법전을 어디에서 찾고 법률을 어디에서 찾고 그 법률의 내용을 읽을 때 그 구체적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그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활용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법률을 읽으시는데 큰 어려움 없이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 손안의 법령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좀 개괄적이고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현행 법령의 내용, 내가 관심 있는 법률의 내용을 찾고 읽어보는 그러한 어떤 기회로 삼아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내 손안의 법령 1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